안녕하십니까. ISMS-P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2024년 ISMS-P윈 실기 스터디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기 스터디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기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 스터디는 저뿐만 아니라 오픈피 강혁기술사님, 그리고 박기웅 대표님, 그리고 한멘토 이렇게 4명이서 진행을 하고요. 작년부터 4명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문제, 더 다양한 멘토링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 필기 시험 굉장히 어렵고 힘든 관문인데 통과하신 것을 진심으로 합격 축하드립니다. ISMS 시험이 다들 아시다시피 2스테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기 시험까지 최종 마무리를 해야지 이 심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과정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기 시험에 앞서서 이 필기 시험 합격자분에 대한 이제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메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024년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점수가 나왔고요. 실무교육이 10월, 그리고 실기시험이 11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기 전형에 대한 세부 사항은 8월 30일 날 안내를 드린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일정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총 실무교육이 3회 진행이 됐고요. 아래 일정을 보시고 3회차 중 1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차는 10월 2일부터 6일, 원래 5일 교육이죠. 35시간, 온라인 3일, 오프라인 2일. 2차는 10월 16일, 한 주 건너뛰는 거죠. 그리고 3차는 그 다음 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기시험 일정은 11월 4일 토요일 날 강남 지역에서 14시부터 16시 30분 이렇게 2시간 반 정도, 2.5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실무 교육 일정 URL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대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SMS-P 인증심사원 이 자격검정에 대한 일정입니다. 시험 접수가 4월 22일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필기 시험이 7월 13일. 작년보다 조금 더 땡겼죠? 그리고 필기 합격자가 8월 9일. 작년보다 또 이틀 정도 땡겼습니다. 실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6주였는데 작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주를 추가했습니다. 문제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실기 시험 같은 경우 작년에 11월 4일 정도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2일 혹은 11월 9일 이 거의 유력하다고 볼 수 있죠. 99% 정도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할 때 반반인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이쪽에 무게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작년에는 11월 27일이었는데 올해는 12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한다면 12월 초겠죠? 12월 초.
이렇게 되시면 최종 합격이 되시고 그러면 12월 달부터 심사를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스터디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주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 또 연유가 있습니다. 왜 늘리게 됐는지. 일단 오늘이 17일인데요. 어, 월요일부터 8월 19일부터 그리고 10월 5일이죠. 5일까지 진행하는 1차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수는 2주를 더 늦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수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두 개 차수는 동일한 과정, 동일한 프로그램, 동일한 강사 과정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태기를 하시면 되고요. 두 개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기시험 합격률을 예상해보면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다 어느 정도 기억이 되는데 기존까지는 합격률이 95%, 사실상 이제 100%였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도에 50%를 한번 때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이었죠. 이때만 해도 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씩 쉬워지나? 제가 생각할 때 한 90%? 물론 이제 이거보다 좀 낮습니다. 뭐 한 80%대 정도 됐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보고서를 못 쓰시는 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한 75% 정도 진행하다가 작년에 원래 보통 이제 한 80%대 정도 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60에서 70%. 사실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실기 그 합격률이 거의 100%가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 한 분이 스터디에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합격을 하셔서 사실상 이제 100%였는데 사실 작년에는 60에서 70%, 60%대로 제가 볼 때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 스터디에서는 이제 플러스 뭐한 20%대가 되는 거거든요. 한 80에서 90%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실 이 ISMS 피인증심사원의 이 수요가 굉장히 있지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필기 합격자가 좀 많았어요. 필기 합격자가 한 150에서 한 200명 정도, 200에서 한 2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커트를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 한 이제 170, 한 100, 150에서 170 정도 합격을 시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건 다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필기 합격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합격자 수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한 150 내외 정도 되고 이 추세로 가면은 한 뭐 90에서 한 100 정도 합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사실 저는 2023년에도 뭐 한 75% 정도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출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올해도 시험을 또 치르게 됐습니다. 뭐 다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실기 기회에 1회가 있죠.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은 작년에 이제 떨어진 분들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또 필기에 대한 또 감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합격해야죠. 필기 시험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한 번 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기가 굉장히 지금 큰 난관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떨어질 수 있는 분, 일단 뭐 여러 유형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지식이 약한데
사실 굿럭, 운에 의해서 좀 이 판단이나 이런 게 출제 유형과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되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업이 보고서 안 쓰시는 분, 문장이나 이런 거 서술이 조금 약하신 분,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필체가 안 좋거나 가독성이 낮은 분, 아무래도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탄탄하게 필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률이 90%, 이거는 좀 작년 자료네요. 지금 합격률이 한 65%, 뭐, 제가 이제 출제위원 분들 중에 한 명은 50%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워낙 내피셜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해서 한 60에서 70% 정도 합격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방심은 금물이고요.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5기 과정에 1주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좀 난이도가 난이도가 좀 상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개편을 좀 할 예정입니다. 이번 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하는 게 0주차 오리엔테이션이고요. 1주차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결함, 보고서 필사 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2주차부터 7주차까지 결함 보고서를 주 3회에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첨삭 멘토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3회잖아요. 그래서 네 분이서 하니까 세 분이 진행을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분이 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3회라고 해서 항상 3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일정이 여기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1주차인데요. 중간중간에 필사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필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사를 총 17개, 그 이상 사실 주어집니다. 17개 정도 이렇게 쓰는 과정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을 합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일단 형식을 맞춰야 돼요. 형식, 보고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필체, 그 다음에 속도. 이 부분들은 다 이제 연습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증 기준이겠죠? 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하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온라인 강의, 뒤에는 이제 온라인 멘토링. 어떻게 되냐면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진 형식으로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그 업로드한 부분에 대해서 첨삭을 하는 거고 본인 작성한 보고서를 같은 스터디원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소 좀 처음에 뭐 창피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어차피 합격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잊으시고 잘 된 것들 이제 벤치마킹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1주가 늘었지만 가격은 작년과 같이 동일합니다. 40만 원이고요. 최강 강사진 뭐 저뿐만 아니라 강혁 기술사님, 뭐 정보보안 컨설팅 강사 굉장히 어, 실력 있는 분이죠. 그리고 ISMSP 심사팀장을 영입하고 강의를 활동하고 있는 박 위원님, 그리고 한멘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강사죠. 진행을 하고요. 전전년도까지는 이제 100%였는데 전년도는 한 80%. 합격을 했고 보고서 작성하는데 달인이 될 수 있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우수 결함 보고서 벤치마킹 하고요. 그 스터디 카톡방에서 질문이나 고급 정보 공유할 수 있고요. 카페 통한 질의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6기와 이제 강사진, 휴먼 네트워크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뭐 영리 활동, 친목 기회 이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저한테 메일로 어, 성명, 네이버 계정, 지메일 계정,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ismspwin.com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어, 사실 ismspwin.com을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여기 실기 6기 이 부분을 결제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수강기간 2개월 이런 것들은 피지사 어떻게 하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올해 이제 합격하실 때까지 올해 말까지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비용이나 회사 비용으로 할 때는 아래 계좌 주식회사 ISMSP윈으로 입금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계좌 입금 시는 말씀을 안 하시면 현금 영수증 처리해 드리고요. 말씀을 하시면 세금 계산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회사 예산으로 하실 때는 세금 계산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받은 다음에 계산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뭐 여태까지 ISMSP 스터디했다고 할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할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단 전년도 수강하셨던 분들은 50% 할인, 재수강이죠. 이거는 이제 실기 재수강이에요.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작년에 떨어졌다, 재수강 아니냐 이제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실기를 스터디를 재수강하신 분이 이제 50%입니다. 실기 과정 신청 절차입니다. 일단 수강료를 카드나 계좌로 결제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친구를 추가한 다음에 카페 단톡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카페에 이제 초대가 돼서 가입 하는 거죠. 그리고 등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표, 제가 업로드한 계획표를 보시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겠다. 납기를 준수를 해야지 멘토링을 받기 좋겠죠? 그러면 실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첨삭과 멘토링 한 주씩 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점수. 사실 이제 등수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진검승부, 심사원에 최종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이, ISMSP 인증 기준, 이런 부분은 신규로 업로드를 했는데, 이 실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일반론은 조금 예전 영상인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결함보고서 작성 방법도 어, 작년인가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심사, 이런 부분이 있고요. 주요 인증기준 정리, 모든 인증기준 101개가 아니라 주요 인증기준 이렇게 도식화한 그런 강의를 박기용 위원님이 신규로 업로드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6기라고 된 거는 이제 지금 찍는 영상으로 6기가 5기라고 된 거는 6기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결함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파일을 사진으로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심사 시 준비사항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사 상황으로 결함보고서 작성, 그리고 결함보고서에서 틀린 부분, 이게 아까 이제 2.5시간 정도 내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결함보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항상 그 강사가 양성교육에서 실기 과정에서 다 스터디하고 온 분들이죠? 뭐, 이렇게 매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이제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된
되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음, 사실 뭐 이 카페에 다양한 자료가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듣는 분들한테 이 시행령 개정된 이 강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강 신청하신 분들한테 시행령 개정 강의 열람 시켜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올해도 1차냐, 2차냐, 3차냐 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아까 8월 25일인가? 그때 이제 30일인가 나온댔죠? 시험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1차가 스터디 1차 음 사실 이건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스터디가 아니라 양성 교육. 먼저 하고 미리 집중해서 계속 연습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항상 1차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3차 같은 경우는 좀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 선착순으로 많이 이렇게 하시고요.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후 직후에 감을 이어가기는 좋겠죠. 어차피 문제가 동일한 날짜에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필력이 완성되는데 적게는 2주, 많게는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문제를 보느냐, 많이 글을 써보느냐, 좋은 답안을 많이 보느냐. 이거는 이제 강사의 무기고, 글을 써보느냐, 이건 수강생의 무기고, 그리고 좋은 답안을 보느냐, 이건 이제 스터디의 장점이죠. 다른 분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실기 일정이 여유가 좀 있다는 거. 실기 불합격 하더라도 1회에 이 패자부활전은 있지만 지식이 초기화될 수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죠. 필력이 부족하면 실기 합격이 어렵다. 지금 이제 필력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이제 어려워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터디를 통해서 심사 능력 습득과 네트워크 구축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스터디 수강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바로 심사에서도 보고서 잘 쓰시고 활약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재작년까지는 80%였는데 작년은 이제 100%였는데 80%대에서 90%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스터디 신청 방법은 쪽지나 메일로 아까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기 스터디 6개에 대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합격까지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